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거든요. 그쵸? 오랜만입니다, 정말. 제가 일단 영상을, 최근 2개월 정도 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뭐 궁금해 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몸무게가 한 87kg까지 늘어나면서요. 좀 건강에 어깨도 엄청 아프고 매번 책상에 앉아갖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50견이 걸린 줄 알았어요. 제가 뭐 83년생인데요. 너무 앉아서 운동 안 하고 한 7년 정도를 계속 주식이랑 코인 관련된 것들만 하고 책상에 앉아있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운동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고 나서요. 그래서 87kg에서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현재 73kg까지 정도 뺐어요. 73kg 정도. 거의 한 10kg 이상을 뺐죠? 2개월간. 이게 운동을,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지금 43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려다가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요, 관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관절이요. 그쵸? 운동을 갑자기 하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헬스 같은 거라든지, 뭐, 계단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도 관절이 아파갖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으로 바꿨어요, 수영으로. 네. 그래서 수영을 최근에 2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면서요. 운동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식단 조절하다 보니까요. 유튜브랑 이제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좀 올릴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선순위는요. 운동이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에 꽂히면요. 그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동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 제 머릿속에서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운동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제가 73kg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최근에 통풍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통풍이 심해가지고요. 거의 1개월에 한 번씩 발작이 일어나거든요. 일주일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통풍 요산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한 15까지 올라가는데 요산 수치가 10까지 올라가면 위험한데요. 제가 이제 8.8 정도에서 지금 요산 수치도 3.3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통풍도 잘 안 걸리고 몸무게도 낮게 유지해서 이제는 좀 다시 주식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본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앞으로는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수영으로 간단하게 하고 뭐 몸으로 하는 운동 있잖아요. 턱걸이, 뭐 팔굽혀펴기 펴기 요 정도로 그리고 스쿼트 이 정도로만 간단히 하고요. 이제 유지하는 걸 목표로 두고 지금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5월부터는요.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2개월 정도 제가 유튜브를 잠시 안 한 거를요.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요. 이거예요. 대체거래소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대체거래소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야 될까? 초보자 관점이랑 오랫동안 주식을 해온 사람들의 관점, 이게 조금 다릅니다. 중고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체거래소에 이용해야 될까에 대한 요약을 3주를 했는데요. 그 요약 3주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 운영 방식, 지금 유튜브 운영 방식이겠죠?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하시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동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거래소에 대한 설명은요, 저의 견해도 있지만요, 제 주위에 주식을 한 사람들의 견해들, 그것들 중에서도요, 제가 같은 고민거리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다뤄볼까 합니다. 내려보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고 뭐 다 아시는 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뭐 대체거래소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평소 때 우리는요, 거래소, 한국거래소 KRX에서만 거래를 했어요. 그쵸? 정규장은 언제부터 시작해죠? 9시부터 시작하다가 3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회가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에 끝나고요. 그쵸?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쵸? 이거는 익숙할 겁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동시효과 주문을 받고 실제 장시작은 9시부터 시작하고 차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규 시간이 9시간에서 3시 20분까지. 그쵸? 막 주가가 움직이면서 3시 20분부터 또 3시 30분까지 이게 이제 동시효과에, 그쵸? 동시효과 진행이 되고 종가가 형성되고 마무리 짓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 거래가 나오고요. 시간의 거래는 4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때 차트는요, 정규장에 반영이 안 되죠. 차트 흐름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국거래소를 이제 우리가 매번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요, 프리마켓이라는,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라는 새로운 거래소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따지면 업비트, 빗썸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거래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사이트 그게 있잖아요. 거래소들이. 근데 차이가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바이비트, 바이낸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래소들이. 이게 시세가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이 시세를요, 조금 시세가 다르더라도 이 시세를 맞춰주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건 복잡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별개의 거래소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시세가 맞춰지는 원리, 조금 왜곡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맞춰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또 다른 이게 거래소예요. 엑스트레이드가. 그럼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요, 메인 마켓에서 하는 거는요, 뭐 정규 시장에서 매매도 되고 메인 마켓에서도 됩니다. 시세가 차이가 없으니까. 하지만요, 이 프리 마켓이라든지 애프터 마켓 있잖아요. 이 시간은요, 8시부터 8시 50분. 그리고 애프터 마켓은요, 이제 정규장 끝나는 3시 30분부터 8시. 이때 직장인들이라든지 뭐 평소 정규장에서 거래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시간대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든 건데, 실제 의도와 다르게는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쭉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기존 한국거래소, 그쵸? 9시부터 3시 30분까지. 그럼 이제 대체거래소, 아까 말한 있죠? 이 시간이랑 이 시간이 평소 우리가 했던 시간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간대입니다.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는 6시간 30분 거래에서요, 이제는 12시간 거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럼 실제 이 대체거래소의 장단점을 보면요, 단점 위주로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단점을 우리가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장점은요, 유연한 거래시간. 뭐 직장인들이 정규장, 뭐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프리마켓이라든지 애프터마켓 때 자기가 평소 받았던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런 유연한 거래 시간이라는 장점. 그리고 또 수수료 인하가요, 뭐 코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래소마다 다 다르잖아요. 수수료가요. 마찬가지예요. 정규장에 거래되는 KRX보다는요, NXT 있잖아요. 대체거래소에서 수수료가 좀 더 싸다는 거. 그게 이제 수수료 인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주문 방식, 뭐 이게 뭐 복잡합니다. 우리 평소 지정가와 시장가만 하는데 뭐 중간가와 스탑 지정가라는 신박한 방식이 추가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장점은 이거예요. 유연한 거래시간, 수수료 인하. 근데 장점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큰 장점인지도 모르겠지만 단점이 너무 커요. 근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일단 단점이 뭐냐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단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그쵸? 거의 2달 정도 해봤는데, 이 세 가지가 아주 두드러지는 단점입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설명하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호가창의 왜곡이 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호가창을 지금 갖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갖고 와봤냐면요, 보세요. 이게 프리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대체거래소 호가창이고요. 이게 KRX. 제가 이걸 KRX로 맞춘 겁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맞추면 돼요. 주식 호가 주문 기준으로 보시면은 KRX 시세랑 NXT 시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소, 이거는 대체거래소, 그쵸?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KRX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 때 했던 이 거래예요. KRX, 그쵸? 이 거래고요. 이거를요, 이제 대체거래소로 바꾸려면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거랑 같아지죠? 이거랑 똑같다는 거. 지금 이게 대체거래소거든요. 호가창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똑같은 창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KRX로 맞출게요. 우리가 평소 하던 거래소. 그럼 호가창이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면요, 일단 4.79, 그죠? 여기는 186,000원이고 이거 15만 1,100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정규장에서 거래했던 그런 이 호가창이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끝나고 나서 대체거래소에서 SK하이닉스가 또 거래가 조금씩 된 겁니다. 그래서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거래가 돼갖고 이걸로 마감한 거예요. 분봉을 보자면요, 분봉을 잠깐 보자면요, 보세요. SK하이닉스 시간대, 이건 제가 통합으로 해놨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시간대, 그 거래도 나오는 거예요, 차트로. 여기 보시면, 그쵸? 8시, 7시 59분, 8시 시작하죠? 보세요. 8시부터, 여기 원래 보통은 우리가 이때 끝나요. 그쵸? 여기 3시 30분, 거래 엄청나게 터졌죠, 종가에. 3시 30분.
그럼 여태 끝나거든요. 원래 정규장에서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여기서 보통 정규장이 끝나는데 여기서 거래가 된 거예요. 프리마켓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거래 대금이 엄청 적죠. 평소 정규장에 비해서. 제가 이게 대체거래소에서도 거래되는 그런 통합 차트로 보기 때문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정규장에서는 이 9시부터 이 3시 반까지 요때만 거래가 되잖아요. 그쵸? 이때만. 그리고 이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프리마켓에서 그 거래된 그 시간에 때 그 거래대금 보면요. 작아요. 엄청 작으면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이때 마무리될 때 그 호가창이 그쵸? 8시. 이 마무리될 때 7시 59분 8시 마무리될 때 이 호가창이 요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요. 이 시간대의 거래가 이 시간대에 거래된 그 차트와 호가창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예요. 호가창으로 보시면. 그러면은 정규장에서는요. 보세요. 두텁죠. 하나의 호가에 얼마 깔려있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몇십억씩 깔려있죠. 한 호가에요. 근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보세요. 한 호가 얼마에 깔려있죠? 10만, 100만, 1000만? 많아야 1, 2억 억대죠. 호가창의 그 두께가 다르죠. 벌써부터 차이가 있죠. 아까 거래 차트도 보셨잖아요. 이 거래 대금의 차이가 정규장에서 나타난 거래랑 프리마켓에서 나타난 거래가 너무 차이가 나죠. 이 한 가지. 그러니까 호가창이 왜곡이 심해요. 제가 SK하이닉스 정도로 보여줬어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엄청 큰 종목이잖아요. 반도체 대표 종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 시가총액이 좀 더 작으면서 등락이 큰 종목들은 더 심하겠죠? 호가창의 왜곡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돈으로도 대체거래소에서 장난질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는 큰 돈으로 매매할 수 없을 뿐더러 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엔 위험해요. 왜냐면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요. 등락이 커갖고 휩소에 당하기 쉽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종목들을 좀 이따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 정도로 호가창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요. 단점으로 볼 수 있어요. 매매하기 어려운 단점. 그럼 뭐죠? 호가창 왜곡이 심하니까 차트가 심하게 깨져요. 그래서 이게랑 연계된 겁니다. 호가창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차트가 심하게 깨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차트를 가져왔어요. 볼게요. 이 SK하이닉스 이건 통합 차트거든요. 통합 차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 나온 거예요. 한국거래소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 나오는 거래를요. 차트에 다 표시한 거예요. 8시에서 9시 그쵸? 또 6시 4시에서 8시까지 그 거래 있잖아요. 대체거래소에서 나타난 이런 분봉 차트도요. 일봉에 나타납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게 통합 차트인 거예요. 통합이라고 돼 있죠. 이건 어떻게 보냐면요. 이 6600 키움 기준으로 6600 눌러보면요. 이 통합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통합 차트라는 거예요. 대체거래소 한국거래소의 모든 그런 주가 흐름을요. 일봉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을요. KRX로 바꿔볼게요. 한국거래소에서만 나타난. 그럼 어때요? 차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시가갭 있죠. 28% 나타난 시가갭이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줄어들죠? 14%로 아까 통합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어때요? 늘어나죠? 이게 차트를 해석할 때 상당히 왜곡이 차트가 깨져갖고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 대체거래소에서 매매들이. 그래서 일봉 차트 분석할 때는요. 통합보다는요. KRX에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일수록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지지저항 매물대의 신뢰도가 높은데요. 이렇게 거래도 별로 나타나지 않은 이 대체거래소에 나타난 그런 대체거래소에서 나타난 거래로 인해 만들어진 차트로 인해서요. 이 차트, 일봉 차트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수익 매매 할 때는 일봉 차트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차트도 기준으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에 나타난 이런 차트보다는요. 이 KRX로 나타난 이런 신뢰도 있는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시간대에서 발생한 차트 형성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차트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건 쓸 필요 없으니까 이건 대체거래소에서만 나타난 거래. 그래서 저는요. 통합보다는 KRX 이걸로 차트 분석을 해야지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 매매할 때요. 우리는 이 대체거래소에 나타난 시간대에서 나타난 그 거래는요. 차트에 반영하지 않게끔 KRX 일봉으로 보고 수익 매매할 때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BHI도 심하게 하잖아요. 이 BHI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원전 관련 주식이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제가 평소 때 이 노란색 낙폭에서 접근하면 스윙 레벨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검은색은 거의 이탈 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력 반등선. 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걸 한번 BHI로 보겠습니다. 통합으로 볼게요, 일단. 보세요. 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의미가 있는 캔들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 KRX로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차트 해석할 때 이 KRX 보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나타난 차트를 한번 다시 여기서 돌려볼게요. 며칠이냐면요. 4월 7일입니다. 이 4월 7일을요. 한번 이렇게 일봉 차트, 본봉 차트로 한번 돌려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세요. 여기서 시작하고 나서 35% 이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 호가 공백. 이 호가 공백이 왜 생기냐면요. 시초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이걸 3분봉으로 보면요. 이게 1분봉으로 보면 갭이 너무 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갭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까 이 3분봉으로 보면요. 이제 갭은 없어져갖고 3분봉으로 나타나갖고, 이거 보세요. 갭이 없죠?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캔들일까요? 보세요. 거래 대금 보면요.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캔들이 28%나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거래 대금으로 3분 만에 28%, 그리고 1분봉으로 보면 이거 갭도 있어요. 중간에 거래가 안 됐잖아요. 이게 왜 나타나냐면요. 동시호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초가 매매를 하잖아요. 시초가 매매는 어떻게 형성이 되죠? 가격이? 이거 캔들을 보고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시초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전에는요, 8시 30분부터, 그쵸? 9시 59분까지 주문을 받잖아요, 동시호가에. 주문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여기서 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주문을, 다양한 사람들이 가격을 걸어 놓잖아요. 그쵸? 동시호가에다 주문을 넣어요. 그럼 뭐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 가격대에다가, 원하는 가격대에다 매도가를 넣어요. 그러면요, 이 매도와 호가와 매수 호가의 그런, 합리적인 그런 매물 쌓여있는 걸 더 유리한 가격대로 체결시켜줘갖고 동시호가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이전에 앞선 호가창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간요, 많은 물량들이 동시호가에 매수 매도가 나오면서요, 합리적인 시가를 형성해갖고 시작을 해요. 나름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예상 체결량? 8시 40분부터, 8시 50분부터 이제 9시까지만 움직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동시호가에 물량 넣은 거에 따라서 짝같이 움직이는 거거든, 시작하기 전에요. 그치만요, 이렇게 정규장은 9시가 동시호가라는 그런 시간대를 통해 갖고 사람들이 매수 매도를 넣으면 합리적인 시가갭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 대체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는요, 그렇지 않아요. 동시호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에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이 상한가에 한 줄을 딱 매수를 해버려요. 그러면요, 아무도 매도를 안 한 사람들이 나오고, 상한가로만 매수한 사람들이 나오면요, 여기서 뭐 상한가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한가에다 누가 매도를 해버렸어요. 한 주를. 그리고 아무도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매도 한 주가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동시호가라는 그런 대체거래소의 시간대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갭이 나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호가창으로 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하한가가였는데 그 다음 호가 보니까 뭐 예를 들면 15%에서 시작해. 이 중간에 효과 공백이 엄청나게 20%가 넘었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아마 보완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이렇게 되게 되면 대체거래소 시초가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장난질이 특히 이 BHI라는 종목도 심했는데, 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세요. 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엄청 심하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호가 이때 뭐죠? 4월 1일 날 28.1%에서 시작했잖아요. 누가 상한가에 주문을 넣었나봐요. 그럼 여기 2천만 원 정도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바로 개파락이 다음에 거래된 게 몇 퍼센트죠? 6%, 7% 떨어져갖고 여기서 거래됐죠. 얼마?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공백이 나타난 거잖아요. 호가 공백이 심하기 때문에, 그쵸? 호가 공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차트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분봉 차트만 보더라도 여기 또 그렇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대체거래소에서 9시까지 형성된 그런 흐름을 보면요, 예,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9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신뢰도 있는 차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움직인 흐름은 말도 안 되는 호가 공백이 심하니까 차트도 이렇게 완전히 깨져버리게 나온 거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거래소 시초가 매매는 상당히 위험하고 안 하는 게 일단은 안 하는 걸로. 그쵸?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차트가 심하게 깨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일봉 차트는요.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 그 거래된 매매 있잖아요. 거래량이 작고 거래대금이 큰, 거래대금이 작은, 거래대량이 작고 거래대금이 작은 그런 대체거래소에서 형성된 캔들, 그 분봉 캔들은요 삭제해버려가지고 이렇게 KRX에서 거래된 것만 의미 있는 정규장에서 큰 거래대금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현선된 캔들만 반영되도록 일봉을 봐갖고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봉은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말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서 의미가 없는 차트들은 매물대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VI 제도의 왜곡입니다. 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I 제도의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시면요. 변동성 완화 장치잖아요. 10% 이상 상승할 때 10%씩 상승할 때 발동이 돼요. 정적 VI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토모큐브 한번 보겠습니다. 토모큐브가 이때 VI가 걸렸어요. 이때 VI가 그때 호가창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거든요. 12시 10분에 걸린 거거든요. 이때 걸린 거거든요. 이때 VI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토모큐브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19,5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여기에 VI가 걸렸는데 이게 KRX 기준으로 이게 VI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2분 동안 멈추잖아요. 상승 VI 걸리고 나서. 그런데 대체거래소에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금 시세가 달라요. 대체거래소에서는 계속 이게 예를 들면 이게 19,500원이라면요. 이 19,500원에서 3분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는 좀 과도하게 이제 이 정규장에서는 VI가 걸렸는데 대체거래소 호가창은 그대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통합 차트로 보시면은요. 이게 통합 차트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는 매매가 지금 당장 VI 걸렸기 때문에 매도나 매수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매도가 가능하고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VI가 정규장에서 VI가 걸리더라도요. 대체거래소에서의 그런 호가창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슈팅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VI 제곡이 왜곡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팅이 크게 여기서 정규장에서 VI가 걸렸는데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이잖아요. 가끔은 5% 이상 슈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멈춰있는데 그때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거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거 좀 교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정규장은 VI 걸렸는데 대체거래소에서는 계속 움직이면서 주가 흐름이 움직인다는 게 이거는 아까 보안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갖고 뭐 하는 매매도 있긴 하지만요. 이건 좀 어긋나죠. 그쵸? 약간 뭐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지? 예, 어쨌든 정규장의 거래 VI가 걸리고 나서 3분 동안 거의 2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토모큐브 KRX잖아요. KRX 기준이잖아요. 발동거래소. 근데 이 KRX는 지금 멈춰있는데 대체거래소 시세로 보면요. 이걸로 보면요. 이건 안 멈춰있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매수 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둘이를 VI 제도를 둘 다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둘 다 통일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왜곡이 좀 나타나면 이걸 이용해갖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좀 공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왜곡이 좀 심합니다. VI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많다. 호가창 왜곡이 심하다. 대체거래소 시간대에서 발생하는 호가창 왜곡이 심하다. 그래서 차트가 심하게 깨진다. 그래서 일본 차트도 심하게 깨지니까요. 일본 차트도 심하게 깨지니까 이게 차트 분석할 때 수익 매매할 때 특히 일봉 많이 보잖아요. 일봉 주봉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통합 차트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은 추가적으로 드리긴 했고요. 차트가 깨진다. 단점이에요. 그 세 번째는 VI 제도가 왜곡이 된다. 왜냐면 KLS는 VI가 발동되고 있는데 대체거래소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발생한다는 게 좀 공평성이 어긋나지 않나요? 양 거래소를 한 군데만 쓴다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단점인데 이 세 가지 단점을 어떻게 앞으로 극복하고 매매해야 될까에 대한
점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요, 차트 분석은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능이요. 키움 기준으로 기능 가면요. SOR 거래소 시세 사용 설정했다가 들어가면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용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 통합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요. 통합 KRX NXT 있잖아요. 이 통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려면요. 다 사용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걸로 기본 세팅이 돼 있는 분들 이걸로 해놓고 이걸로 해놔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세 설정과 SRO 설명은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굳이 지금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통합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읽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윙 매매 할 때는요, 이 통합으로 된 차트보다는요, KRX 있잖아. 이 차트로 보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잖아요. 아까 금방 설명한 거예요. 효과 왜곡이 심하고,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에서 만들어진 차트는요, 효과 왜곡이 심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이 통합보다는요, 이 통합 보세요. 이 통합보다는, SK 하이닉스, 아까 그걸 보여드릴게요. BHI, 그쵸? 이런 차트 있잖아요. 이런 차트보다는요, 이 통합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KRX로 바꾸면 좀 더 신뢰도 있게 변한단 말이에요, 차트가. 그래서 이게 매물대 분석, 지지저항 분석할 때 의미가 있는 차트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이해되시죠? 왜냐면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한, 정규장에서 크게 발생한, 유동성이 높은 시간대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이 지지저항 분석하는데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매물대라든지. 최근에 한전산업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거가 K거든요? KRX에서 발생한 차트인데요. 이거를 통합으로 해놓으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쵸? 그러면 나중에 이거 매물대 분석할 때요, 우리가 나중에 매물대를 분석하잖아요. 이렇게 차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거 갖고요, 지지저항. 그럼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 보세요. 거래대금도 크죠? 일봉만 봤을 때는요, 여기에 왠지 매매가 많이 거래됐을 것 같다, 의미 있는 매물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요거는 대체거래소에서 발생한 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요. 보세요. 이 통합으로 하면은요, 이거를 엄청난 매물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집봉으로 해석해갖고 나중에 차트 분석할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 있는 매물. 보세요. 여기 매물대 여기 소화한 거 아닙니다. 이 내용, 여기 물린 매물들을 여기서 아까 소화한 것처럼 보이죠? 본저가 준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거래소에서 발생한 아주 적은 거래대금으로 이 매물을 소화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KRX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분석이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보다는요. 이해되시죠? 이거에 그냥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납폭과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BHR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시세가 있으면 당연히 매수했겠지.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개파하기 시작했으면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정규장에서 발생했으면, 이런 차트가 발생했으면 엄청 기회죠, 이게. 근데 이거는 실제로 KRX로 보면요, 안 나왔습니다. 이건 아까 의미 없는 거래로 만들어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로 만들어진 의미 없는 차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한두 주로 형성된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고작 해봤자 1000만원 이하, 100만원, 몇백만원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요, 일봉이나 주봉 같은 거 확인할 때는요, 이 KRX로 바꿔주세요, 이걸로. 그리고 나서 매물대 분석이든지 지지저항 분석해야지 신뢰도가 높아요. 이 차트의, 일봉 차트의 신뢰도가. 제가 스윙 기법을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 통합으로 하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신뢰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떨어져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일봉, 주봉 확인 시는 KRX로 변경을 하라는 거. 이해되시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대체거래소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단점들 있잖아요. 그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로 분봉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스윙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려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대체거래소에서 발생한 시간대는요, 안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정규장에서 시작한 9시 시간대예요. 왜냐면 K로 맞잖아요. 통합이 아니라. 근데 통합으로 보시면요, 어때요? 아까 여기 보이시죠? 원래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정규장 거래는. 근데 대체거래소 8시부터 8시, 이제 9시까지 발생한 그런 있죠? 이 거래 엄청 작죠? 이 흐름을요, 분봉 차트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통합이.
대체 거래소에 나타난 시간대의 거래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모든 그 차트의 세팅은요, 다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 차트도 그렇고요, 일반 차트도 그렇고. 통합 키움 차트는요, 6600으로만 봐야 돼요. 이게 키움에서 하나, 키움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 차트 보시고, 여기 보시면요, 통합 키움 차트 있잖아요. 그쵸? 대체 거래소 통합 거래 차트를 볼 수 있게끔 이 6000, 그쵸? 이걸 보신 다음에 여기서 통합이든지 KRX든지 NXT 다 이렇게 시세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봉을 볼 때는요, 정규장에 있는 KRX보다는요, 통합 시세로 보는 건 낫습니다. 제가 매매를 9시부터 한다 하더라도요, 대체 거래소에서 또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봉으로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봉하시는요, 통합으로 변경하거나 따로 분봉만 통합으로 변경해서 차트 올려놔갖고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어차피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서 대체거래소에서 발생한 건요, 알아서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분봉 보면서 의미 없는 거래량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가 체크를 해보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분봉은요, 트레이딩 하려면은 통합으로 변경을 해갖고 보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 여기 대체거래소라는 이런 섹터가 이게 생겼거든요. 여기 생긴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차례차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대체거래소 알아보기, 뭐 영문 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됐는지, 그리고 통합으로 된 그런 주문들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시에서 9시에서 매매 가능한, 우리가 보통 전일 대비 상승률 30이 보잖아요. 그럼 8시부터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위에 리스트가 돼 있는데 NXT에서 가능한 종목들만 나와 있게끔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가령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NXT에서 가능한 종목들이 여기에 8시부터 뜨는 거예요. 아까 그 보시면 이해되시죠? 이게 새롭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영문포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여기 다 나와요. S월 설정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거래소 시세 설정, 그리고 또 예외화면. 우리가 관심 종목 볼 때 통합으로 볼지 KRX 볼지 NXT로 볼지 전 통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실제 주문이잖아요. 호가 주문. 이거를 매매할 땐 KRX로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고, 또 이제 정규장 끝나면요, 그 다음에는 NXT, 그리고 VI가 걸릴 때 슈팅이 나올 것 같다, VI가 걸리고 나서, 그러면 또 NXT로 바꿔갖고 매매할. 좀 유연하게 좀 복잡해졌죠? 복잡해졌는데 익히면 쉬운데요,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가령요, 아까 이제 보시면요, 파리파리 주문 사례를 제볼게요. 우리가 보통 정규장 있잖아요. 9시에서 3시 30분에서 매매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요, 이 KRX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프리마켓이라든지 애프터마켓에서는요, 호가창 움직이지 않아요. 이 KRX 기준에서는요. 만약에 8시부터 또 오후 뭐 8시, 뭐 7시 때 매매하고 싶다. 그럼 이걸로 바꾸면요, 여기가 움직여요. 천천히라도, 거래대금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체거래소 매매하려면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NXT로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평소 때라면요, 제가 보통 대부분은 정규장에서 KRX 거래대금이 크니까, 유동성이 높은 시간대고 거래대금이 크니까 이걸로 이용하지만요, VI가 걸릴 때는요, 가끔 이걸로 바꿔갖고 매도할 때도 있습니다. 매도할 때만. 왜냐면 정규장에서 KRX는요, 아까 말했듯이 VI가 걸려갖고 호가창이 멈춰있는데, 이 NX 있잖아요. 여기서는 계속 움직이면서 상승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달 이상을요, 지켜봤어요. 뭐냐면요, 이거 지금 호가창이 같죠? 둘 다 대체거래소인데, 하나는 보세요, KRX로, 그리고 하나는 대체거래소. 지금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3시 30분에서 끝나는 호가창이고, 이건 8시까지 움직이는 호가창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시세가. 그래서 이건 대체거래소, 이거는 KRX, 한국거래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정규 시간에 같이 보면은요, 이게 VI가 걸렸어. 근데 이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 VI가 걸릴 때, 대체거래소에서. 그러면요, 이 급등할 때 던져주는 게, 매도할 때 좀 이용해요. 왜냐면 이게 풀릴 좀 되죠? 그럼 다시 이거 떨어져 있어요. 2분 동안 급등하다가
한 4, 5% 급등하다가요. 이게 풀리템이 되니까 이것도 4, 5%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급등할 때 매도도 못하고 있는데 요거 이용하면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한 달 동안 지켜봤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통합시초가. 이제 9시 정규장에서 시작하는 시초가랑요. 프리마켓 시초가 8시에서 시작하는 시초가 있잖아요. 이게 형성되는 원리가 동시효과가 있냐 없냐. 호가주문을 아까 그 차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요. 예전 제가 설명했던 그런 매매 방법이 많아요. 제가 어떤 거냐면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들 보면요. 이 단기 매매 목차에서도 보시면 시초가 베팅도 있고 장중 돌파 눌림마 있고 그쵸? 낙주 매매도 있고 짝짓기 매매도 있고 뭐 종가 매매도 있고 시간의 매매도 있잖아요.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요. 이 모든 그런 매매법에 대한 변경이 약간 필요해요. 변경이. 시초가 매매도 변경이 필요해졌어요. 시초가에 분산되는 종목이 많고 원래 보통 9시 이전에요. 장전 이슈가 나오면서 대체거래소 없었을 때는요. 특정 그 이슈가 나오는 섹터에 그런 종목들이 시초가 베팅해서 해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매매 기준이 적합하면 해볼 만 했거든요. 근데요. 9시 이전에 나오면요. 이미 움직여요.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미 움직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전략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대체거래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수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법에 대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옛날에 수능이라는 게 제가 수능 6차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재수를 할 때는요. 7차로 바뀌었어요.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과목들이 똑같은데요. 많이 교육과정 때문에 그런 배치가 달라졌어요. 시험 보는 하여튼 많이 달라져 버려갖고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요 다 자르게 쪼개갖고 과목을 나눠버린 것 뿐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원리는 같은데요. 약간 매매 전략이라든지 그 시간대에 대한 그런 조금 개선사항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의 매매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요. 이게 4시 10분부터 그쵸 단일가 매매 6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매매 방법이었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시간의 매매도 많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정된 것들은 계속 앞으로 계속 쭉 설명할 거고요. 오늘 제가 중요한 것만 잠깐 살펴보면서 대체거래소에 이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결론을 한번 이제 도출해 볼게요. 대체거래소 이용해야 할까요? 제가 세 줄을 요약해봤습니다. 초보자들은요 일단 대체거래소보다는요 정규장에서만 매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왜냐면요 이 정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대금이 크잖아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더더욱 그래요. 거래대금이 크면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겠고 재료까지 잘 보고 수급이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트적으로 맥점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대체거래소는요 거래대금 아까 호가 공백 왜곡 보셨죠? 왜곡이 큰 만큼요 차트도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기술적 분석도 잘 안 맞고요. 단기간에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막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적은 거래대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휩소에 많이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규장에서만 매매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매매하겠다면 이 시간에 정매매하겠다면요. 보유종목 매수가 아닌 매도에만 이용해라. 이렇게 핵심으로 정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갭상승이 크게 났잖아요. 제가 이날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무손실 낙폭매매 설명을 앞서 드렸는데 여기에서 매수한다면 다음날 이게 28% 갭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28%에서 발생한 건 대체거래소에서 발생했던 거고 거래대금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매도하기는 힘들었겠죠. 매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쵸? 이건 의미 없는 호가의 차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대체거래소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갭이 크게 발생했다. 그러면은 대체거래소에서 매도로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전산업 최근에 한전산업도 그런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 보세요. 9시 시작되면서 급락하죠. 근데 이때 원전 관련 이슈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전에 대체거래소에서는 벌써 이미 시세를 반영하고요. 10% 갭상승 시작해서 17%까지 슈팅을 줬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매수 잘못했다가는요. 크게 급락 맞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아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매도로는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한전산업을 좀 싸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데서 뭐 샀다고 쳐요. 그런데 장전
8시 이전에 좋은 이슈가 나와서 원전 좋은 이슈가 나와서 대체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한 한전산업이 먼저 오전에 슈팅을 줘요. 그럼 이럴 땐 매도를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정규장에서는요, 이제 시작할 땐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이미 대체거래소에서 큰 시세를 주고 11% 넘게 급락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매도했던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이거를 KRX 시세로 보면요,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 매도했던 그런 차트 흐름은 안 나와요.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6%캡 상승에. 근데 아까 17%까지 급등하고 나서 떨어진 거잖아요. 정규장에서. 그쵸? 그래서 매도에는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이슈가 나와서 대체거래소에서 큰 그 거래 대금도 안 나왔는데 크게 급등을 했어. 그럼 매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쵸? 보유 종목 매수가 아닌 매도에만 이용해라. 그렇지만요, 시황과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대체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기회일 수 있다. 이거는요, 대체거래소는 대부분 개인들이 매매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의 거래대금은 작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대부분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재료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호재 이슈가 또는 악재 이슈. 매매하시는 분들은 호재 이슈를 좀 주의 깊게 보겠죠. 그럼 호재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대체거래소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그 분석력이 뛰어나시고 나서 그런 분들만 이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재료, 테마 재료. 이 재료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가 세력주, 그쵸? 개인들이 좋아하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불특정 다수,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움직이는 세력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료에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최근에 따지면 정책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SK텔레콤 그런 사태 요즘 일어났잖아요. 그때 대체거래소에서 소수의 종목이 핫해하고 엄청나게 움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대체거래소에서 매매를 가능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움직인 종목들인데 개인들은 대부분 호재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서 놀기 때문에 그런 특정 소수 종목에 수급이 쏠릴 때 매매를 해볼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매매하기 힘들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 때 자기가 재료 분석, 재료에 대한 매매를 많이 안 했다면 대체거래소에서 매매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가령 이래요. SK텔레콤 주식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보통요, 이제 상한가 매매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1등주가 어떤 SK텔레콤 최근에 사태가 있었죠. 어떤 그런 특정 재료가 나오면서요, 수급이 쏠리는 테마군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1등주가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이 1등주라고 할게요. A가요, 한 3시 정도에 좋은 재료가 나왔다 칠게요. 섹터에. 그래서 A가 상한가를 쳤어요. 3시 10분에.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10분 동안 상한가 안 쳤겠어요. 그럼 보통 2등주 매매를 하거든요. 짝짓기 매매로. 2등주가 한 10에서 한 15%까지 상승을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15%에서 한 2, 3% 노리고 상한가 갈 때 매매를 했는데, 이 대체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죠, 2등이. 그럼요, 이게 쭉이요, 3, 4%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날 8시까지 쭉쭉쭉 오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테마가요, 형성이 돼서 1등주가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대체거래소에서 가능한 종목들 있잖아요. 3시 30분 이후로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 나온다면요. 있다면 그 테마에. 그러면 이게 쭉쭉쭉 추가적으로 상승을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그런 재료 매매에 대한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제가 봤을 때 대체거래소에서 매매를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료에 대한 이해력이 없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대체거래소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요, 차트보다는 뉴스를 통한 매매자들에게 유리해요. 대체거래소 매매는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뉴스 분석에 대한 경험과 능숙도가 있다면요, 대체거래소 매매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다. 기회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과 능숙도가 떨어진다면요, 대체거래소 매매는요, 하지 않고 정규장에서만 매매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이 세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채널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한 번 해봤습니다. 이거 간단히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주식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로 강의를 듣기 시작한 게 아니 2010년도부터 제가 이제 100만 원대 이상의 강의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지금 한번 제가 봤더니 누리플랜이라는 종목이요. 2010년에 26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제가 이때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 강의를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신규주 매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누리플랜으로 실제 매매를 해갖고 상한가, 연상한가를 거의 3번 갔죠.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왜 상한가를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막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제가 이때부터 강의를 좀 들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2010년이더라고요. 큰 금액을 지불해갖고 강의를 들었던 처음이 2010년이더라고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매매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넘게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10년 이상요. 주식 강의 제가 500명 정도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느낀 점과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회사도 다녔겠죠. 이제 회사를 가면요. 제도권 회사, 비제도권 회사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가면요. 이제 특히 조그만한 회사일수록, 지원을 특정 몇몇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특정 몇몇에게. 거기서 대표가 3년에 한 200억을 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전문가라고 하죠. 전문가로서 성공을 해갖고 3년에 200억 이상을 번 사람인데, 이분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시킨 게 뭐였냐면요. 시중에 잘 나가는 모든 전문가와, 그리고 제하든 비제하든 따르지 않고 제하의 고수들, 그런 트레이딩의 고수들의 그런 강의들 있잖아요. 다 수강시켜줬어요. 아니면 이거 들어봐라 저거 들어봐라 다 들어보래요. 그리고요 저한테 매일 한 장으로 요약을 시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회사에서 돈은 다 지원해서 줬어요. 뭐 강의 많이 해봤자 뭐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회사 매출이 뭐 엄청 컸죠. 월 단위로도 뭐 10억대 됐는데 뭐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어렵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면은 회사에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나름 잘 주식을 좀 잘 한다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요. 시중에 모든 유명한 제하든 비제하든 가리지 않고 다 매일 새벽부터, 제가 그때 회사 다녔을 때 새벽 6시부터요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거의 회사에 있어갖고 매일 영상 보고 뭐 자료 만들고 뭐 이것저것 했죠. 예, 어쨌든 그래갖고 들었던 게 50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그렇게 해갖고 맨날 보고서 아닌 보고서를 썼어요. 실제 필체로. 왜냐면 이게 검사를 맡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맨날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근데 그분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분은 은퇴했어요. 아까 돈 많이 벌었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은퇴를 했고, 저보다 한참 어리셨던 분인데 상당히 뛰어났어요. 의사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의사 그만두고 이 전문가 쪽, 그리고 트레이딩 쪽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은퇴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분 이제 필명이 제갈명이었어요. 필명도 참 제갈명이었는데, 그분한테서 시작을 해갖고 쭉 배워가지고, 제가 그동안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트레이딩으로만 따져도 스캘핑으로 성공한 사람들 있고요. 뭐 시초가 매매, 뭐 장중 매매, 뭐 여러 가지 종가 매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여러 가지 트레이딩 방법 있잖아요. 뭐 낙주 매매도 있고, 일봉 스윙 매매도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있고,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동안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봐왔지만, 그분들의 주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시황을 엄청 잘 봐요. 시황을 엄청 잘 보는 사람이 그 시황을 토대로 매매, 트레이딩을 하든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에요. 섹터나 테마 분석을 엄청 잘해가지고, 이건 재료와 연관됩니다. 그쵸? 이런 걸로 인해서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이라든지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 다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투자 전략이라든지 자금관리, 시장에 맞는 그런 매매 방법, 이런 걸로 이제 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다 중요하지만 어떤 거에 대한 더 가중치를 크게 두면서, 그쵸?
매매 전략을 펼쳐갖고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수익을 내서 성공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저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듣고 저보다 더 저는 나름대로의 그 특정 분야의 고수들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랑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수학 1등급이요. 수학 1등급은요. 수학 2등급부터 3등급부터 9등급까지 가려낼 수 있잖아요. 그쵸? 누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그지만요. 수학 5등급, 지금 5등급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하는 6등급, 7등급은 구분할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잘하는 수학 1등급과 2등급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1등급과 3등급도 구분하기 힘들고. 근데 제가 주식으로 따지면 저는 상위 등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제가 좀 구분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관점들이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경험과 능력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가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좀 성공적인 사람들의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재분류해갖고 다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좀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요,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은요,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내면 시행착오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 있죠. 테마 매매랑, 그쵸? 이거 세력주에서 좀 많은데요. 이거는 20, 30대들이 막 스캘핑 하거나, 아니면 상따 매매 하거나, 그쵸? 막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재료만 보고? 근데 막상 따라하면은 계속 손실만 보고, 도대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등락도 크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또 특징이. 이걸로 계속 실패한 사람 있어요. 3년,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돼요.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자기 몸에 안 맞는 그런 매매법은요, 평생에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경험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간, 외인들, 이런 추세 매매. 그러니까 시황을 보고요, 기간 외인들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추세를 상승해내면서 주도 섹터로서 흐름을 보일 때,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특정 종목만 계속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주들. 이런 걸로 매매해갖고 꾸준하게 뭐 5년, 10년.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이런 매매로 돌아갔고 실패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매매는 이제 거들떠도 안 보고 이 매매법으로만 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트레이딩이 아니야. 나는 시장이, 그리고 글로벌 국내 블랙 스완이라는 게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급락할 때가 있어요. 나는 급락할 때 큰 돈을 가치 투자 방식으로 좋은 종목을 매집해서 들어갈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 중에서는 큰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나와요. 근데 그 큰 돈이 단기간에 버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코인으로 따지면요. 코인이 급락했을 때, 엄청나게 급락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했을 때, 뭐 코로나로 따지면 코로나 2020년도, 그쵸? 그때 자기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는 거죠. 아주 쌀 때, 블랙스완이 나타날 때. 그리고 나서 장기간 투자하는 거예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건. 그래서 한 방에 거둬들이는 큰 돈이 2차전지로 따지면요. 2차전지에 대한 미래 전망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2010년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2차전지는 앞으로 큰 주류 산업이 될 거라는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요. 2차전지가 테마일 때도 밑에서 계속 모았어요. 좋은 회사라는 걸 판단하는 그런 자신만의 기준으로 몇몇 종목들을 모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2차전지가 엄청난 큰 시세를 냈을 때 던져서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장기 가치 투자가 맞는 거죠. 난 손절하기 싫어. 난 좋은 종목 회사 매수해서 좀 크게 가져갈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편향됐어요. 지금의 모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거에 편향되냐면 기술적 분석. 왜냐면 이게 사람들에게 당장 수익을 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편향된 그런 매매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시각에서 그동안 제가 봐왔던 특정 그런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그런 컨텐츠들을요. 제 나름의 기준으로 좀 체계화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황이라든지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재료라든지 기술적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요. 제 나름대로 지금 글로 전자책 작업하고 PDF 파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 영상화 또 할 거거든요. 영상화를 해갖고 앞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만들어놨지만요. 지금 현재 그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좀 수정된 사항과 함께요. 지금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제공하기에는요. 제가 동기부여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열혈팬, 극성팬으로요. 제가 멤버십을 좀 운영을 할까 생각 중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냥 팬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해왔던 공개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냥 방식으로 영상을 공개한 다음에요, 회원 전용으로 좀 전환되게, 일정 시기 지나면 회원 전용으로 전환되는 영상을 만들 거고, 팬분들은요, 또 열혈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시황에 맞는, 지금 현재 시황에 맞는 주식 강의 영상들 있잖아요. 공개방에서 다룬 내용들을요, 그리고 공개방에서 다룬 내용들 중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갖고 얻은 디테일들을요, 단순히 공개방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튜버 있잖아요. 거기 댓글로 달아갖고 제가 답변을 해줄 만큼 친절하진 않아요. 저도 어떻게 얻은 건데 그걸 그냥 답변을 해주면서 다 알려드리겠어요. 그런 부분들은요, 열혈 팬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디테일하게 보완을 해갖고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트레이딩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따로 이제 비공개 카페를 운영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올렸거든요. 이거를 올렸는데 이제는 멤버십에다도 올릴 생각이에요. 지금 다 만드는 도중인데요. 멤버십에서 올릴 때는요, 여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수급주 수익 매매라든지 단기 매매. 보시면요, 그동안 제가 이제 여기다가 강의를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좀 못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요. 한 200명 정도 있는 카페입니다. 비공개 카페예요. 그리고 수익주 매매도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을 계속 저 나름대로의 열심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요, 여기 열혈 팬들을 위해서도 비공개 카페에서도 올렸던 그런 영상들을요, 열혈 팬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성팬. 금액대가 조금 다르게 형성하려는데 아직 가격은 결정을 안 했는데, 일단 극성팬은 뭐냐면요, 주식 스터디 전용 텔레그램 입장 가능하게끔 해서요, 제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 그 5개 관련된 이런 뛰어난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전자책을 작업해서 PDF 파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복습을 하려면은 글로 된 것들, 가독성 있는 것들, 좀 정리가 잘 된 그런 정리가 잘 된 내용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제가 많이 들어오시지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조금 채널을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교육 내용 있잖아요. 질문 가능하도록 해두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버에서 댓글 많이 달아주신 거 답변을 많이 못 달았어요. 진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달았는데, 왜냐면 민감한 질문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극성편을 하시게 되면요,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요, 제가 글과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열혈 팬들이 볼 수 있게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글과 영상들 컨텐츠를 많이 만들 건데요, 이게 동기부여가 생겨야 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잘 유지가 안 돼요. 제가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요, 어떻게 보면요, 이 멤버십 운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멤버십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1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제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에 단점들을 살펴보고 그 단점들을 극복하게 한 방안들을 설명해봤고, 마지막으로 세주 요약시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앞으로 채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멤버십 운영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올렸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좀 더 개선된 방향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